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이 뒷면을 탭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기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애플에서 WWDC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원래는 제가 제 채널에서 WWDC를 따로 다룬 적은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체감될 정도의 그런 편의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점이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바뀐 거는 전화 사용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이폰을 사용할 때는 전화가 왔을 때는 그냥 전화에만 집중을 했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통화를 할 때 다른 인터넷을 잠깐 검색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iOS 14 버전으로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 했는데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단에 전화가 뜨면서 이 전화를 받더라도 전화 화면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 같은 거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화 중에 이렇게 유튜브를 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아진 기능이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체감될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홈 화면을 위젯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 이미 사용 가능했던 부분인데 아이폰에서 이번 iOS 14 버전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사용 방법은 이 홈 화면에서 빈 공간을 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꿀렁꿀렁이면서 홈화면 편집 화면이 돼요. 그러면 이쪽 왼쪽 위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위젯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스마트 스택을 한번 예시로 깔아보자면 이런 식으로 홈화면에 위젯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다른 것들도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존의 아이콘 배치처럼 상단으로만 배치를 할 수가 있네요. 안드로이드에서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강제로 이동시킬 수는 없고 상단으로 띠용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원래 아이폰에서도 뭐 아이콘 배치가 원래 뭐 상단으로 되었던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은데 아직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원래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밀었을 때 위젯이 나왔던 것들이 다른 서드파티 앱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베타 버전이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할 것인지 이것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밀었을 때 나오는 위젯들, 얘네들은 기본 어플도 가능하지만 서드파티 앱들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홈 화면에서는 서드파티 앱들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애플에서 홈 화면에다가 위젯을 넣어준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 앱 개발사들에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서드파티 앱들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PIP 기능이 탑재되었어요. PIP 기능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보고 있을 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 분할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웹서핑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카카오톡 답장을 하던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화면 전환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분할 화면이나 팝업 화면이 안 됩니다. 자, 갤럭시 유저들은 약간 띠용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 넘어오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뽑았던 그 아이폰의 단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베타 버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커뮤니티를 좀 찾아보니까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페이스타임, 이거는 지금 베타 버전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식 버전이 나온다면 그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어 센터가 더 강력해졌어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제어 센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수면 모드, 아니면 소리 인식, 시리로 메시지 읽어주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직 제가 전부 다 활용해보지는 못했는데 기존에 있던 메뉴들도 좀 강력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를 예시를 들면은 여기 원래 청각 지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폰을 에어팟과 같이 사용하면
보면은 내가 소리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듣는지 그 데시벨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 앱을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해당 메뉴를 찾아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어팟을 착용한 상태에서 소리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방금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갑자기 귀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소리로 듣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에 소리를 너무 키우게 된다면 이렇게 노란불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청각에 안 좋다 라는 표시를 바로 해줘요. 소리를 좀만 줄이고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소리를 줄이니까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왔죠. 여기를 꾹 클릭하게 되면은 곧바로 지금 36dB로 듣고 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소리 크기다. 기존에 건강 앱을 들어가서 확인해야 됐던 거를 훨씬 더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새로 생긴 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이 뒷면을 탭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기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뒤를 두드리면 캡처가 되고요. 카메라를 켜고 지금은 소리가 나는데 이걸 3번 누르게 되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이 무음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손쉬운 사용, 그리고 터치, 뒷면 탭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2중 탭, 그리고 3중 탭하기 이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2중 탭은 저는 스크린샷으로 했고 3중 탭은 소리끔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뒷면을 2번 터치하면은 바로 스크린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탭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소리끔 이 되는 겁니다. 방금 다시 켜졌네요. 아까 꺼졌다가 다시 3중 탭을 하니까 켜졌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소리가 꺼졌네요. 이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알림 센터를 여는 거, 아니면은 앱 전환기, 또는 볼륨을 낮추거나 높이는 거, 아니면 홈으로 갈지, 또 아래쪽에 훨씬 더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사용하시면서 어떤 게 더 편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2중 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도가 잦아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2중 탭이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도 아까 갑자기 캡처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뒷면을 짚고 있다가도 약간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은 캡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중 탭 같은 경우에는 홈화면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아예 화면이 전환돼 버리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조금 짜증이 날 수가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무음 카메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서 이렇게 무음 카메라까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마 정식 버전이 배포가 되면은 이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iOS 14 버전 업데이트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더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유용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